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희 집안은 여자를 밝히는 아버지 덕분에 일찍이 파탄이 났었어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그 계기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세상 모든 어머니께서들 그러하시듯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키울 경제력이 없어 결국 저는 아버지께서 맡으시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데려온 새엄마와 그녀가 데려온 딸, 저보다 3살이 많은 새 누나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이 가정도 얼마 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또 이혼을 하시고 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셨죠. 2번의 이혼 끝에 맞이한 3번째 어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고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이리저리 날뛰던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고 새 어머니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2분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저와는 무려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막둥이가 태어난 거죠. 제가 어버키였다 싶은 동생이에요. 지금 그런 녀석이 대학에 들어갔다니 새삼 또 놀라요. 언제까지나 제겐 애기 같은데 말이죠. 꽤나 복잡한 가정사를 뒤로하고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신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막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미리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고는 불쑥 제 자취방을 찾으셨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시면서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시길래 무슨 일이 있냐 여쭈니 어렵게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첫 번째 새 엄마 기억하냐면서 교통사고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면서 이미 장례식까지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혼자 남은 새 엄마의 딸이 안타까워 대학 졸업 때까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다고 하면서요. 저는 어머니께서 동의하셨다면 저도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고 하니 사실은 그 딸아이와 함께 자취방을 쓰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곧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저는 곧 군대를 입대할 예정이니 같이 지내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을 거라며 그동안 그 아이가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게 옆에서 잘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이나 다름없는 새 누나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 저에게는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새 누나는 솔직히 정말 예뻤어요.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에 새하얀 피부, 살짝 마른 몸매, 속쌍꺼풀이 있는 큰 눈. 정말 예쁘더라고요. 방에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곧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누나를 잘 챙겨주라며 갈비탕을 미리 가져다 주셨거든요. 새 누나도 상심이 큰지 야위였고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은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저도 다음날부터는 학교도 나가고 과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리저리 꽤 바쁘게 지내느냐 새 누나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새 누나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누나와 맛있는 걸 먹으라고 용돈을 좀 더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제도 마침 다 끝났고 배도 고파서 새 누나와 함께 먹으려고 초밥을 사갔습니다. 새 누나의 방문을 두드리니 새 누나는 좀 더 야윈 모습으로 방문을 열더라고요. 집안이라 편하게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사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포장해온 초밥을 내밀며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포장지를 뜯고 초밥을 먹는데
새 누나는 역시나 잘 먹지 못하더군요. 천천히 드시라며 물을 건네주자 새 누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휴지를 꺼내며 괜찮으냐 물었습니다. 새 누나는 미안하다며 엄마가 초밥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깨라도 기댈 수 있게 새 누나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를 안아주자 제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끼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지만 새 누나의 눈물을 보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그녀는 제 품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새 누나의 눈물이 멈춘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서 이렇게 울고 나니 속이 조금 개운한 것 같다며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한데 혹시 잠들 때까지만 곁에서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정말 곧 있으면 쓰러질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여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 말라며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있어주겠다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새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샴푸 냄새에 순간 아찔하더군요. 새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저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에 먼저 눕히더라고요. 침대는 급하게 마련한 거라 그렇게 크지가 않아 둘이서 나란히 눕기에는 약간 좁았어요. 새 누나도 곧 제 옆에 바짝 붙더니 저를 죽부인처럼 끌어안더군요.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새 누나는 저를 끌어안고는 점점 제게 더 가까이 오더니 입술을 맞대더군요. 사고가 정지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데 새 누나가 다 잊게 해달라면서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해가 뜨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사니 이런 게 참 좋더군요. 각자의 방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같은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새 누나도 점점 웃는 일이 많아지고 밥도 잘 먹고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영장이 나와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새 누나는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솔직히 새 누나가 한 번이라도 면회를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새 누나를 본 적이 없네요. 휴가를 나왔을 때 집에 가보니 누나는 이미 짐을 다 싸서 나간 후였던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굳이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연락처도 바꾸지 않았을까 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으면 새 누나는 제가 누군지 알지 않을까요? 잘 지내고 있는지 문자라도 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평소 사연을 재밌게 듣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평소 잘 알던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가 특히나 잘 맞았던 부분은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액티비티를 즐겼어요. 아내와는 여름에는 수영과 서핑보드,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주로 즐기며 등산이나 조깅 등의 데일리 운동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내는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를 가졌어요. 지금도 애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몸매가 대단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애할 때는 곧잘 몸매가 부각이 되는 옷을 입곤 했는데 그때마다 여자며 남자며
다들 제 아내를 힐끔힐끔 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도 운동이 취미라 근육이나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저에게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내와는 결혼 후에도 늘 함께 운동을 다니다가 직장 선배의 추천으로 산악회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와 산악회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었죠.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내가 몰래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녀와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제 당신도 아빠가 됐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힘드니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서 웃다가 울다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도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내 곁에서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 아내를 돌보자 아내도 고맙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미칠 것 같더군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집에서 아내를 돌보자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게 고역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두통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타이레놀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가까운 곳에 있어 바로 아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던 아내가 정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는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애 낳을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며 너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겠다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다지만 회사 생활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는 주말에는 시댁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자기에게도 좋을 것 같다면서 솔직히 여보도 나 돌보느냐 힘들지 않았냐며 주말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에는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일요일에는 시댁에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아내가 없이 주말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데 좀 허전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몸도 좀 풀고 바람도 쐴 겸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한잔했어요.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또 오랜만에 산악회에 나갔어요.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있더군요. 그 여자분은 야외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새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행을 시작하자 다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는데
저와 그 여자분만 일행이 없어 자연스레 산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데 그녀는 산악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 초반부터 힘들어하길래 옆에서 부축해주며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오르다 보니 저희만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녀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꼭 정상 등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간에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 함께 하산했지요. 그렇게 뒤풀이도 함께 하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산악회에 나가자 그녀가 반갑다는 듯이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산행을 함께하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에서 저를 보고는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토요일에 시간이 되면 산악 장비를 사고 싶은데 자기는 봐도 잘 모르니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에 만나던 그녀를 토요일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녀를 본 순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등산복을 입고 있던 그녀를 보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가 더 부각되어 그렇게 청순 가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살짝 벙져 있자 뭘 그렇게 서 있냐며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사실 산행하면서 도와주느냐 항상 손을 잡았지만 이때는 좀 묘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손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가 신발이며 스틱이며 가방 등등 물건들을 꽤 샀어요. 장비가 꽤 많아 혼자 들고 가긴 무거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건을 같이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레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넓더라고요. 그녀는 오늘 고마웠다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단두이 치맥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웃으며 스킨십을 하는데 저도 안 한 지 오래돼서 금방 몸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가 더욱 열렬히 제 목에 팔을 감싸고 달려들더군요. 그대로 그녀를 들쳐업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그녀를 안았어요. 체력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이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산악회를 다녀왔습니다. 등반 후에는 저는 아내를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아내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산악회에서 그녀를 만난 후에는 쌓이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개운했어요. 한 번은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일부러 일행들과 뒤처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하다가 그녀가 뒤를 돌아 나무를 잡고 엎드리더니 저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그녀를 뒤에서 안았어요. 야외에서 하니까 정말 스릴 넘치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걱정되다가도 평소보다 더 흥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짜릿하게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면서 산악회에 소홀해졌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돌보느냐 정신이 없어요. 그치만 산악회에서 만난 그녀가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녀가 아직도 산악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더 크면 산악회를 다시 나가 그녀를 만나고 싶긴 하네요. 아직도 산악회를 나오는지 잘 지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제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빨리 커서 아내와 단둘이 주말마다 산행이든 뭐든 다니고 싶어요. 함께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 어떤 운동보다 체력 소모가 큰 것 같긴 해요. 늘 피곤하네요.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냥 요즘 따라 그녀가 자꾸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보영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었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이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이상형을 사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어요. 여친은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곧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차로도 1시간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려곤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마침 동갑이기도 했고요.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 잘 놀고는 했어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내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내준 게 아니겠어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친은 언니 유니폼을 입어봤다면서 잘 어울리냐고 묻길래 장난하냐고, 이렇게 이쁜 걸 왜 이제서야 보여주냐고 당장 믿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친은 제가 너무 좋아하자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언니가 늦게 오는데 그럼 오늘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니에요? 점심부터 흥분이 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조금 늦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주차를 한 뒤 여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씻느냐 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잠이 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웬걸,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절 기다리느냐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있어서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마자 전 터질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여친의 위로 올라타 그녀를 안아버렸어요.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 여친을 안으면서 키스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키스한 후 자세를 바꾸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 밑에 있던 건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그런 저를 밀치고 올라타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말리려 하자 제 두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이러는데 그 모습이 아찔해서 저도 이성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야근에 없었던 회식까지 겹쳐 이제서야 끝났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습니다.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어요.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며기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은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제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의 언니의 뒤태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만 같은데 자꾸 여친의 언니가 생각이 나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친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욕심인가요? 어떻게 해야 여친과도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건가요?